보이스피싱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명 김미영 팀장이란 조직을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여온 총책이 9년 만에 붙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그동안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구제 방법은 없는지도 관심인데요. 사건과 법 이종환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보이스피싱의 원조격이죠. 일명 김미영 팀장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네, 김미영 팀장이 붙잡히고 보니까 알고 보니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필리핀에 파견된 경찰이 현지 경찰들과 함께 총책인 박 씨를 체포하는 모습인데요. 네. 그는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만들어서 전화금융 사기를 벌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지난 2013년도에 국내에서 대거 검거가 되었는데 박 씨를 포함한 주요 인물들은 필리핀 이렇게 주요 도피 생활을 이어와서 경찰청은 코리안 데스크라는 우리나라 경찰을 현지에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고요. 최근 박 씨의 측근인 대포통장 모집책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동선을 파악해서 2주간 잠복한 끝에 겨우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수사망을 피해왔던 건가요? 네, 박 씨는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9년 동안 도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박 씨는 2개의 가명을 이용해서 신분을 세탁을 했고요. 조직원들을 모집책, 인출책, 그리고 콜센터 이렇게 세분화해서 조직원들조차 서로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을 한국이나 중국 이렇게 각국에 분산시켜서 외국에 있다 보니까 소재 파악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 때문에 이렇게 도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하나가 총책인 박 씨가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렇다면 수사 경험을 결국에는 이제 범행에 이용을 한 건가요? 정말 고향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박 씨는 서울경찰청 소속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도에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씨는 1세대 보이스피싱 유형이라고 알려진 금융기관 사칭형을 이용을 한 사람인데 네.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30분 이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스팸성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혹해서 또 전화를 하는 거고요. 대출이 가능하긴 하는데 보증보험료를 내야 하고 선이자가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입금해야지 대출이 진행한다라고 말을 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으면 바로 인출을 해서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현재 이렇게 당한 피해 액수가 지금 확인된 것만 80억에 이른다고 하는데 사실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클 거라고요. 대략 확인된 금액이 80억인데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인된 피해 금액이 빙산의 일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식이 대포폰 그리고 대포 통장을 이용하고요.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고 네. 또 조직원들도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까 누가 장부를 통해서 꼼꼼하게 작성해 놓은 것이 아니라면 전체 범죄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좀 집중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박 씨가 필리핀에 돈을 은닉해 놓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사법 공조를 통해서 돈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필리핀 당국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직 총책인 박 씨가 국내로 송환되기 전인데 만약에 송환이 되고 나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박 씨가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이 넘어간다 한다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그리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특히 사기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은 일반 사기보다 1.5배에서 1.8배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계 질서가 있고 역할 분담이 아주 체계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진화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하나 알려주신다면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역으로 내가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의심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런 상품이 있는지 역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핸드폰이 고장나서 상품권이 필요하다 하면은 정말 고장났는지 상품권이 필요한 게 맞는지 의심 좀 하시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을 이체하고 나서야 당했다,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112 신고를 하시면은 인출 정지 같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 지원 저리 대출 또는 가상화폐 투자 이런 수법들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